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플레이북 이번 주는 예창패, 초창패, 총창사 이제 각종 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읽는 사람의 공감을 끌어내는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편이고요. 이어서 이제 좀 시리즈물로 이제 심화까지 4단계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흐름만 잡는다 이 정도 관점으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 한 줄 요약 먼저 시작할까요? 제가 공감을 끌어내는 사업계획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끌어낸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작하는 창업의 지혜부터 이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뭐 새싹 특강이나 이것까지 다 이제 끌고 가는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제가 뭐 무슨 뭐 관점이 어떻고 눈높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제 예시를 하나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실제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봐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일회용 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이제 완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이런 친환경 쪽 관련한 스타트업 시장에서 조금 이제 기업 대표들이 조금 이제 마음에 어떤 그 혼동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회용 컵이나 이런 그 다회용 컵에 대한 걸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걸. 이런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봤었고, 실제로 이제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이제 자주 봤었는데, 이런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의 특징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런 뭐 일회용 컵이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 지구를 살려야 된다. 보통 이런 데 이제 보통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관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일회용 컵을 쓰지 말아야 되고 다회용 컵을 쓰는 게 좋고 텀블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사실 어디에 가도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이런 것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 구조는 많이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와서 굳이 뭐 일회용컵을 쓰면 안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온실 효과가 나오고 있고 뭐 이상기후가 어떻고 이거를 백날 얘기해봤자 그거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회용컵 플랫폼을 하건 아니면은 뭐 다회용컵 플랫폼을 하건 아니면 뭐 텀블러를 뭐 어떻게 개발을 하건 간에 환경보호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뭐 에코나 이런 이제 그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업계획서에 아무리 써도 굳이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나 플랫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얘기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공감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되게 달라지거든요. 일회용 컵을 사용을 줄여야 되고 다회용 컵의 사용을 늘리면 좋고 웬만하면 텀블러를 쓰고 다니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일회용 컵을 맘대로 써제껴도 되고 지구에 이상기후가 와도 되고 환경은 뭐 파괴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보면은 항상 사업계획서에 쓰는 그 내용이 뻔해요. 뭐냐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걸 문제제기 열심히 써놓습니다. 정말 주구장창 써놔요. 그러면은 평가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 페이지는 그냥 날아가. 왜냐면 아무리 읽어도 그냥 일회용컵 줄여야 된다. 환경 파괴되고 있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로 문제 제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이 실제로 사업화를 하고 그 솔루션을 시장에 실제로 내놔서 어떤 형태로든 판매가 되고 유통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의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고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회용 컵과 관련된 카페가 있을 거고 또 투자 유치를 하는 투자 기관이 있을 거고 또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의 각종 이제 지자체 기관이 있고 정부 그 자체가 있고 이 안에서 또 활동을 하는 평가자가 있고 그 외에도 저 같은 멘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저한테 이 아이템을 갖고 옵니다.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일회용 컵을 줄여야 되는 데가 이런 방식으로 줄 거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과연 여러분의 생각에 이 회사는 일회용 컵을 줄이는 회사에 그러고 투자를 할 거냐는 거죠. 그거는 너무 포멀하잖아요. 일회용 컵과 관련된 아이템을 하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스타트업 중에서 그냥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인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아무런 그 특이성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나오는 얘기는 도대체 기존에 있던 다른 스타트업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별성이나 우월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이제 여러분은 차별성, 우월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 기술적인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뭐 인공지능을 집어넣고 여기에 무슨 기능을 집어넣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국민이 이 인식 제고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텀블러 들고 열심히 들고 다니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또 카페의 입장에서는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솔루션을 쓰는 것보다 어떤 카페에서 우리는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냥 주구장창 머그컵으로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일회용 컵을 줄이는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일회용 컵 이제 쓰지 마. 그냥 아예 X 이제 못 써. 그냥 아예 유통을 줄여. 우리나라 그냥 일회용 컵 생산하는 공장을 다 문을 닫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이템도 필요가 없고 일회용 컵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 보호에는 더 이로울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말을 끌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일회용 컵을 생산을 못하게 한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뭐 카페에서 우리 일회용 컵을 안 하겠다? 그럼 손님들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기본 마인드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마인드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문제로 제기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일회용 컵 생산하는 공장 가가지고 그 앞에서 피켓 시위하면서 니들 문 닫아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그냥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걸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냥 여러분의 솔루션으로 넘어가 보면은 실제로 읽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또 제3자 입장에서는 대체제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의 솔루션을 쓰지 않고 고객은 아까 얘기했듯이 텀블러 들고 다니면 돼요. 여러분의 솔루션을 쓰지 않고 카페는 내재적인 어떤 그 다회용 컵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런칭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어떤 지원 사업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일회용 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대상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대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아이템을 가지고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여러분의 그 열정과 그런 노력을 아무리 어필한다 그래도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히 다른 대체제 대비해서 이게 뭔가 가져올 어떤 혁신적인 요소나 차별성이 없다. 그럼 그건 뭐냐? 그냥 고만고만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보다는 뭔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어떤 아이템이나 솔루션을 갖고 온 기업에게 뭔가 좀 더 이제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사업화를 시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그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집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룰 넘버 원이 이겁니다. 비즈니스 룰이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있는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아니고 비즈니스,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룰이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이 어떤 대상으로 설득을 하냐에 따라서 공감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고객이 읽는다 그러면은 고객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이 솔루션을 써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카페 주인이라 그러면 또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될 거고 투자자라면 또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은 항상 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를 보면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누가 해도 이런 좋은 일은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일인데 어차피 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 내가 여기에 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 시장을 뭔가 내가 혁신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바꾸면서 뭔가 이렇게 그 나의 가치를 드높이는 뭔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뽕 아닌 뽕에 차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을 그런 어떤 열정과 어떤 꿈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열정과 의지에 대해서 뭔가 딱히 이렇게 뭐 비판을 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격려를 해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고 어떤 정부의 자금이건 투자자의 자금이건 누군가의 자금을 먼저 끌어당겨야 되고 고객의 지갑을 열어서 그 돈을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일회용 컵이 있다. 일회용 컵을 쓰면 안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 논리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보는 사람을 설득하기에는 그다지 공감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공감은 그런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끌어당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보이질 않을 거고 지원 사업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좋지만 그것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기진 않는다. 그래서 비즈니스 룰 2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 일이 좋은 일이다. 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대의명분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사업을 조금 더 사업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즉 이 사업을 정말 사업으로서 꾸며갈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비즈니스 룰 넘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이런 이제 기본 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감을 끌어내는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건 투자 유치건 그런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논리로 어떤 스토리를 끌어가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공감을 끌어내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좀 디테일한 테크닉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사례에 대한 요소들은 이어서 심화편과 고급편, 그다음에 창업 특강 트인 실전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 스타트 원스톱 클릭 여전히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를 찍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톡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요런 날씨 때문에 좀 많이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연말이라서 위축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을 움직여 나가야 또 나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사업의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항상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